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형충의 합반 35강을 진행을 할게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천을교인, 그 지지난주구나. 양인, 백호, 괴강,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주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는 주요 신살 중에서도 상당히 메이저급에 속하는 12신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12신살도 이게 깊게 파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요즘 현대 사주 명리학에서 12신살의 비중이 좀 많이 좀 줄어든 감이 좀 있어요. 물론 12신살을 애용하시는 명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직 12신살 안 죽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 트렌드를 보려면 유튜브를 보면 알죠. 유튜브에 12신살 얘기하시는 명리 선생님 없잖아. 거의 없어요. 제가 대학, 석사, 박사 다 배워도 이 12신살 안 가르쳐. 이게 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12신살을 길게 안 하고 한 강의당 3개씩 넣을 거예요. 그래서 2강의에 12신살 6개, 4강의에 12신살 12개, 이거로 그냥 싹 끝내도록, 그래서 개념 정리와 파악을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다만, 이 12신살도 일종의 관념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12신살이 맞다, 안 맞다를 논하기 전에 이게 왜 누군가한테는 맞고 누군가한테는 안 맞을까? 또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을까에 대한 좀 그런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2신살 얘기를 하면서 삼재, 아홉수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삼재나 아홉수가 모두 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주 8글자를 보는데 딱 연지 자리만 본단 말입니다. 전에 이제 이걸 곱법명리라 그래요. 이제 곱법명리, 당사주 이런 거. 골치 아프게 머리 아플 필요 없이 8글자 다 몰라도 돼. 그냥 띠만 알면 돼. 사실 이게 약간 좀 믿거나 말거나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옛날 시대는 단순했어. 옛날 시대 안 복잡했잖아. 직업이 몇 개나 됐겠어. 직업 한 30개? 40개? 조선시대에 직업 몇 개나 있었을까? 내가 보기에는 20, 30개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가 직업이 한 5만 개, 7만 개 정도. 하루에도 몇 개씩, 몇백 개씩 새로 생기고 몇백 개씩 없어지고 이런 형태들이 나오니까 복잡한 사회는 더 복잡해진 계산법이 좀 들어가는 일종의 관념이 고도화되는 형태,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곱법명리가 한 500년, 600년 전까지는 곱법명리를 보다가 이제 서자평 이래로 한 500년 전부터 이제 신법명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지만 보는 사주법이 아니라 8글자를 다 보면서 그 8글자의 주체를 일간으로 보기 시작을 했고, 일간을 중심으로 보면서 나머지 글자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십성론이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 사주 해석이 좀 더 풍성해졌죠. 8글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간을 기준으로 잡고 월간을 살아가는 세상으로 잡는다. 그러다 보니까 연지의 비중이 매우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지가 이 글자건 저 글자건, 사실 연주는 일간하고 안 붙어 있잖아. 일주하고. 일주와 영향력을 미치려면 일단 월주를 거쳐와야 돼. 근데 월주가 연주를 다 가로막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연주가 일주를 치려고 했는데 월주가 이거를 순환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어쨌든 곱법명리의 시대, 곱법명리는 그럼 왜 옛날 시대에는 연지만 봤을까? 그 이유가 달력이 없어서 그래요. 달력이 없어서. 지금은 집집마다 달력도 있고 시계도 있고 달력이나 시계가 없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어디 가나 있잖아. 옛날 시대에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 아주 유식한 선비나 학자 같은 분이 혹시 있으면 모를까?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이 되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달이 차오르고 있구나. 달이 초승달이구나. 달이 다 찼구나. 그래서 약속을 할 때도 다음번 만월이 뜰 때, 이런 식으로 자시에 만납시다. 이런 식이죠. 몇 월 며칠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이 말인 즉슨 자기 사주를 모른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서민들, 게다가 뭐 일명 뭐 상놈, 노비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고. 굳이 안다면 띠 정도는 알겠죠. 뭐 내가 개띠다, 내가 말띠다, 내가 뭐 이런 뭐 돼지띠다 정도까지는 알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운세를 볼 때 사주 8글자를 다 아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왕족이나 일부 엘리트 학자들 외에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의 사주도요, 저 유일하게 사주 잘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조선왕조실록에 사주가 나와. 몇 년도 몇 월 며칠. 사주에 이렇게 써 있어. 유명인 사주죠. 한마디로 정승급 정도는 돼야지, 뭐 차관고 이런 거 안 나와. 뭐 차관도 잘 안 나와. 뭐 정승 정도는 돼야 돼. 그것도 한 30년 해먹은 정승 정도는 돼야지 나올까 말까 한단 말입니다. 왕족도 좀 이름 있는 왕족 정도나 돼야 나오고. 일반인들은 자기 사주를 몰랐다. 그래서 띠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주를 보는 방법들이 운세를 판단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 공양 보시를 좀 받으러 다니실 때, 이제 이렇게 공양 보시를 받으면 뭐라도 좀 덕담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사실 불교하고 명리학은 사실 별개의 학문이긴 한데, 이 스님들이 약간 사주를 배워가지고, 자네는 무슨 띠인고? 그러면 내년에 결혼하겠네. 자네는 무슨 띠인고? 이거 삼재구만. 몸 조심하시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게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사주를 정확히 알게 된 현재에는 연지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자, 연지를 가지고, 띠죠. 연지를 가지고 보는 관법이 12신살이고, 다음에 이게 민간으로 응용 확장된 게 대표적인 게 삼재론하고 아홉수론입니다. 근데 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삼재가 뭡니까? 내 띠를 따져가지고 12년 주기로 3년 재수 없다.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삼재론이죠. 12년 주기로 3년 재수 없다. 그러니까 9년 괜찮고 3년 재수 없다. 그것도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뭐 들삼재, 날삼재 해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종 파생관념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사실 명리책에 삼재론 안 나와. 뭐 자평진전, 적천수 거기 삼재란 말 없어. 사실 이거는 명리학적 원리가 민간에게 전해지면서 조금 와전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재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즘처럼 뭐 주 5일 근무, 주 6일 근무, 주 4일 근무 같은 복지가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시절에는 계급이 낮으면 죽어라고 일해야 돼. 쉬는 날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연 발생적으로 약간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 율법이나 법령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그쵸? 신께 바치는 날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들도 좀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라. 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12년에 3년 쉬어라. 왜냐하면 동양은 12진법을 쓰잖아요. 뭐 거의 대부분의 돌아가는 논법을. 12진법을 쓰니까 12년에 3년 쉬어라. 근데 사람들이 안 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안 쉬고 일하면 재수없다. 그러면 직방이죠. 어느 마을에 뱀 때문에 골치 아프면 무슨 소문을 내면 돼. 그 뱀이 정력에 좋다. 뭐 이런 거.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너 일하면 재수없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삼재론은 12신살론하고 비슷해서 12신살론의 기본 원리 자체도 12운성하고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사실 12운성은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형태고, 12신살은 연지를 기준으로 이제 뭐 기운이 생하고 전성기에 오르고 쇠락하고 쉬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거를 따지는 논리와 같은 거죠. 이 삼재는 일종의 삼합운동에서 정상에서 하락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가 을사년이죠. 을사년이면 누가 삼재입니까? 사유축띠가 삼재죠. 그러면 사와 뱀띠, 유금 닭띠, 축 소띠. 그러면 사유축띠들은 사유축 운동을 한다고, 사유축 운동. 근데 사유축 운동은 사오미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신유술에서 정점에 이르고, 삼재론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요,
그게 어떤 과학적 근거나 뭐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관념의 힘입니다. 관념의 힘. 근데 관념은요,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따지지 않아요. 관념은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힘을 가집니다. 예전에 미드에서 무슨 뭐 신들의 전쟁 뭐 이런 거에 대한 판타지 미드가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미드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신들이 나와서 싸우는 어떤 현대물인데, 판타지물인데, 근데 그 드라마에서 설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신들의 파워가 뭘로 결정되냐면은,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신이 힘이 세지고, 믿고 따르는 추종자가 없을수록 신이 이렇게 결결결결결 돼요. 그래서 왕년에 되게 잘 나갔던 신이 지금은 아무도 그 신을 몰라 봐. 그러니까 그 인간보다도 힘이 없어서 사람이 툭 치면 막 쓰러져. 내가 왕년엔 잘 나갔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르거나 나를 기억해주면 그 신은 힘이 세고, 그냥 막 벼락도 날리고 천둥도 날리고 다 하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힘이 없는 거야. 그게 내가 보기엔 그 설정을 만든 작가가 좀 뛰어나신 분인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거 맞는 말이야. 예수님이 힘세요? 알라신님이 힘세요? 믿는 사람이 많으니 신이 세. 믿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믿는 사람이 적더라도 요 동네에 밀집돼 있으면 그 동네에선 그분이 힘이 세.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왜? 이거 종교 얘기하면 안 돼. 이게 관념의 힘이기 때문에, 관념의 힘.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올해가 을사년인데, 을사년인 걸 어떻게 믿죠? 누가 태초에 천지창조가 딱 될 때부터 오늘은 갑자일 해가지고 이렇게 샜나? 올해는 갑자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유식갑자를 언제부터 센 거야 도대체? 기록이 언제부터냐고? 그러면 그게 새로운 생명이 나타났을 때야, 물이 생겼을 때야, 천지창조 마지막 날이야, 천지창조 첫째 날이야? 모르잖아. 근데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관념이기 때문에 올해가 을사년이라고 이미 한 몇천 년간 이미 카운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태클을 안 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올해가 왜 을사년이냐 라고 따지면, 만약에 천문학적으로 근거를 대라, 뭐 빅뱅 날부터 그건지 아니면 지구가 생긴 날부터인지 모르잖아. 관념은 옳거나 그르거나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 그러면은 삼재 때 재수없는, 특히 더 재수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삼재를 잘 믿는 사람. 삼재 때 그치,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삼재 탓으로 돌리면은 더더욱 삼재적 관념이, 이 세상은 관념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세계는 다 관념이 만든 세계입니다. 수많은 관념들이 서로 파워게임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호, 너 나한테 관심 있구나. 삼재 관념, 삼재 재수없다 관념이 나한테 접속을 합니다. 처음에 몇 번은 우발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도 이후에는 삼재가 접근하여 너가 믿는 대로 이루어줄게 하고 다발로. 왜? 뭘 믿어요? 나는 삼재니까 재수가 없을 거야. 3년 어떻게 지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재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삼재는 믿을수록 재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난 안 믿는데 다른 사람이 죄다 믿으면 이만큼 영향이 있어. 나는 안 믿는데 다른 사람이 죄다 믿으면 약간의 영향이 있어.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삼재 그거 근거 없어. 그 재수 없는 거를 그 삼재 탓으로 돌려버리니까 그렇지. 그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미리미리 아침에 지하철을 좀 일찍 타든가, 뭐 보고서를 좀 일찍 보내놓든가, 뭐 옷을 좀 예쁘게 입고 나가고 누구한테 안부 인사 좀 미리 던져 놓든가, 뭐 미리 대출 신청을 좀 미리 해놓든가 할 것이지, 이거를 내가 삼재라서 대출이 안 됐다, 삼재라서 과장한테 깨졌다, 삼재라서 학교에 늦어가지고 학점을 놓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 남 탓이잖아. 그것도 삼재 탓. 삼재 탓을 하면 삼재는 그래, 내 탓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알았어, 계속 내 탓을 해, 대신에 너 3년 동안 내가 계속 재수없게 해줄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재는 믿는 사람한테 작동한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작동하고 누군가한테는 작동하지 않는다. 다음 또 하나, 누가 믿느냐도 중요한데, 내 의식층에서 에고의 의식은 안 믿는데 다른 의식들이 많이 믿잖아요. 또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작동할 수도 있어.
보통 특히 자기 마음 통제를 잘 못하시는 분이나 자기 속마음과 겉마음이 거꾸로 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남자 만나러 갔는데 뭐 소개팅 갔는데 막 이렇게 이런 남자들이 다 있어. 날 뭘로 먹어 하는데 이제 또 다른 마음으로 야 떠나지 마. 한 번만 날 더 붙잡아줘. 한 번만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겉으로는 이게 웃으면서 어머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제가 연락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다시는 연락하나 보냐. 뭐 이런 마음 가지시면 이게 속마음 겉마음 다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겉마음은 아우 저 삼재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속마음 아 그래도 삼재 때 재수 없다던데. 이러면 힘센 애가 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삼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 게 우리 사주 보시는 명리 선생님들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삼재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뭐라고 표현할까? 이 삼재에 대해 제가 좀 제 지금 잘 아는 친한 그 명리 선생님 어르신 제가 좋아하는 명리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방송에서 그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 가수가 왜 자살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 띠를 딱 보더니 삼재니까 1번, 다음 2번 39수니까 그래가지고 삼재하고 9수가 겹쳐서 자살을 했다. 운이 없어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사주 얘기를 쭉쭉 하시는데 원인 1번이 삼재고 원인 2번이 내가 그분 되게 좋아하거든. 되게 좋아하는데 아유, 내가 괜히 방송으로 삼재는 엉터리고 9수도 믿지 마십시오. 일단 내가 다른 명리가들한테 묻혀요. 그러니까 삼재나 9수를 쓰시는 분들은 네, 존중합니다. 그리고 안 쓰실 분은 안 쓰셔도 되세요. 안 쓰면 효과가 거의 없고요. 그거 쓰면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뭐 좋은 길성이면 안 쓰면 손해지. 근데 어떤 기운은 쓰면 무조건 손해야. 이득되는 게 한 개도 없어. 이득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이득되는 게 한 개도 없고 그냥 안 좋기만 해. 그냥 뭐 피해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조심히 살아. 뭐 이렇게 일 벌리지 말고 그냥 조심히 살아. 그게 원 취지이긴 하죠. 저 9년 열심히 일하고 3년 쉬라는 게 원래 그 삼재가 나온 그 12진살에서 기원한 이 삼재론의 어떤 본 내용이긴 한데 9년 열심히 일했으면 3년은 좀 쉬어가고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한 것들을 좀 신경 써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마치 코로나 3년 동안 가정에 신경 못 썼던 사람이 가정을 신경 쓰게 되더라고. 이혼율이 늘어났다는 소문이 있긴 하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좀 부정적으로 와전돼서 그 3년 재수 없다. 이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굳이 그 관념을 나의 우주에 길들일 필요 있을까? 굳이 그런 관념을 왜 멀쩡한 길에다 쥐레를 뿌리고 똥을 뿌릴까? 그거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 굳이 삼재론과 9수론은 우리 명리학 배우면서 우리의 우주에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겠다 같은 거죠. 근거도 없고. 근데 근거가 없는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불행을 무언가의 탓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 대체용품으로 필요한 거죠. 특히 9수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히 와전된 거예요. 이 9수로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명리학에서 대운 9번째와 10번째 대운에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딱 무슨 현상하고 같냐면은 저 동사무소 구청 지자체에서 11월 달, 12월 달에 보도블록 바꾸는 거와 같아요. 왜? 그 해 예산을 그 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다음 해 예산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남은 예산을 한두 달 해바뀌기 1, 2개월 전에 얼른 몽창 써야 돼. 그래야 다음에 또 예산을 타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연차 안 쓰고 해 넘어가면 연차 없어지니까 막 11월, 12월에 막 몰아서 휴가 내는 사람들 같은 뭐 이런 건 뭐 그건 좋은 거지. 근데 이 대운이라는 애가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작동할 때도 있고 전반부에 작동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얘가 만약에 서서히 작동 안 하고 전반부에도 작동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10년짜리 대운 9년 차하고 10년 차에 갑자기 휘몰아쳐서 작동을 하는 데다가 기존 기운도 이루어져야 되고 대운이 바뀔 때는 무대가 바뀌거든요. 10년짜리 운의 흐름이 바뀌니까 다음 대운으로 이 시즌을 변경시켜야 되니까 변화가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운이 바뀔 때. 갑자기 뭐 다니던 직장이 바뀐다거나 인맥이 달라진다든가 뭐 거주지나 환경이 바뀐다든가 뭐 직업이 달라진다든가 뭐 거래처가 달라진다든가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 이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확률은 반반이겠지. 하지만 명리학계의 통계에는 반반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왜? 일이 잘 풀린 사람은 사주를 보러 안 오니까. 비율상 일이 안 풀리거나 잘못 풀리거나 뒤통수 맞은 사람들이 전부 사주를 보러 와가지고 나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보니까 대운 9번째야. 그러니까 대운 9번째, 10번째에 좋은 일이 생긴 사람은 통계에 안 잡히고 안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이 잡히더라. 이런 거 많아요. 복음도 그래, 복음. 저 복음은 나 같은 사람 만나는 운인데 나 같은 사람 만나는 운이잖아.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 만나겠지. 내가 좀 거울 치료 효과를 봐야 될 사람이면 내 거울을 만나겠지. 근데 내 거울을 만났는데 화들짝 놀랄 수도 있잖아. 내가 사기꾼이었다니, 내가 이런 비호감이었다니,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나 같은 사람하고 어울렸는데 막 서로 사기를 치고 막 함담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근데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은 안 찾아오고 대체로 이게 일이 안 좋게 막 풀려가는 사람들이 명리가를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한 열에 8 정도는 운이 안 풀릴 때 찾아오시고 열에 2 정도가 운이 좋았는데 더 좋으려고 찾아오시는 그런 케이스니까 이 명리계의 통계가 대체로 부정성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긍정성에는 잘 작용을 안 하는 현상들이 있다 같은 거죠. 아무튼 이 9수 같은 경우도 대운 9번째 해에 뭔가 갑작스러운 변화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게 민간으로 내려가서 앞뒤 거두절미하고는 그냥 9수 안 좋다. 이게 사실 대운 얘기한 건데 나이에 구자 붙으면 안 좋다. 19살, 29살, 39살, 49살 안 좋다. 이것도 기준이 그러면은 그 윤석열 나이입니까? 만 나이입니까? 연 나이입니까? 헷갈리잖아. 이거 3년 차이 나는데 이거. 우리나라 나이법 3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참 애매한 내용인가요? 다 이거 관념의 힘입니다. 그 관념에 접속하지 마십시오. 관념. 근데 내가 이제 그거 근거 없는 거고 내가 믿는 만큼 작동하는 거구나 라고 어느 정도 알면은 내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측면으로 봐요. 자, 그러니까 뭐 삼재, 9수 뭐 제가 뭐 안 좋다, 나쁘다, 그거 믿지 말라, 거짓부렁이다, 저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자,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 자, 안 믿으실 분은 믿지 마세요. 네, 각자 자기 우주는 자기가 길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그 로댕 덴뿌라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로댕 덴뿌라. 컨닝할 때 로댕인데 누가 오뎅이라고 썼어. 똑같이 쓰면 뭐라고 할까봐 덴뿌라 이렇게 쓴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의 우주에 뭔가를 도입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무슨 민주주의를 처음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 도입하다 보니까 한 10개 중에 한 8개는 괜찮게 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악법이 한 2개 정도 있어. 실수로 악법이 한 2개 있는데 이거를 베껴 쓴 사람이 그 악법까지도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악법도 그대로 실행을 해요. 야, 그건 실행하지 마. 나는 꼭 그런 느낌이죠. 명리계에서 불필요하게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운을 나쁘게 하는 요소들은 굳이 우리가 그 관념에 접속을 해서 굳이 운이 나빠질 필요는 없다.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나의 삶을 돌아보라. 내가 무언가를 개선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관점이죠.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영어 점수가 꽝으로 나왔어. 운 탓을 해야 돼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운 탓을 하고 공부를 안 하면 곤란하죠. 물론 뭐 충격이 너무 셀 경우에는 너가 좀 운이 없었던 거야. 선생님이 너가 공부한 분야에서 안 내고 다 다른 분야에서 냈네. 뭐 안타까워라.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것도 또 한두 번이지. 그냥 시험 볼 때마다 운 탓을 하면은 이 곤란하단 말이죠. 자, 12신살 얘기를 좀 할게요. 12신살은 기준이 뭐냐면요, 연지 기준으로 나머지 글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신살은 기준이 연지 기준법하고 일지 기준법이 있는데 연지 기준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지 기준법의 12신살은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념으로 치면 죽은 관념이야. 거의 죽은 관념. 근데 아직 연지 기준 12신살은 안 죽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이 명리계가 12신살 대신 12운성을 더 많이 쓰는 추세로 지금 변하고는 있지만 좀 예전에 2000년 이전의 명리를 배우셨거나 80년대, 90년대부터